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썩히지 않기로 하죠. 이름하여 어머니 작사, 아버지 작곡, 그리고 아들 노래. 한 시대를 풍미해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요새 복구맨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의 추억도 막 엄청나게 되짚고 있거든요. 나 어릴 때 인상 깊었던 가수가 누가 있었지? 아쟁 총각이랑 또 이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 나 어릴 때 라디오에서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 비범한 애기는 도대체 누구냐고 여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가수가 조르디라고 하는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아기 가수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C'est dur être bébé. 고작 4살의 나이에 전세계를 누빈 아기가 되기는 너무 힘들다면서 푸념하던 아기 가수 조르디. 역대 최연소 차트 가수 1위라는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또 제 덕력으로 조르디는 어떻게 탄생한 가수인지 막 이렇게 뒤져봤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나갔으니까 노후 데뷔를 이미 끝마친 것 같지만 사실 그 조르디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음악적인 얘기보다 조르디의 그런 전체적인 자초지종을 막 분석을 해봤어요. 조르디는 어떻게 가수가 됐고 또 전성기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이 영상을 통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디의 출생 연도는 1988년인데 데뷔 연도는 1992년.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의중으로 가수가 된 건 아니었죠. 데뷔 이전에 조르디 기록을 모아보면은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샹송을 막 따라 부르거나 가족 파티에서 두각을 드러내곤 했다고.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정확히 박자를 맞추는 걸 보고 부모님이 그 재능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럴만도 해요. 부모님의 직업이 아빠는 음악 프로듀서, 엄마는 전직 싱어송라이터, 현직 라디오 DJ였으니까 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썩히지 않기로 하죠. 이름하여 어머니 작사, 아버지 작곡, 그리고 아들 노래. 어머니는 아들이 오디션을 봤던 기저귀 광고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 광고에서 아기가 외치는 문구가 hard to be wet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hard to be a baby, 아기가 되기는 정말 힘들다는 가사를 쓰게 돼요. 그리고 트렌드를 아는 프로듀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디스코텍 사운드를 이제 입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스코텍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조르디는 소니와의 계약에 성공. 꼴랑 4살의 나이에 모두가 염원하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M'appelle Jordi et casse orange du petit. Pourquoi si, pourquoi ça, pourquoi c'est comme si. Dur être bébé. 자, 이게 데뷔곡. 제가 불어를 맞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더 데트럴 베베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애기 노릇하기 힘들어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죠. 이 90년대 기사를 보시면은 재미로 만든 음반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모으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이 데뷔와 인기의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게 좀 보여요. 그 뮤직비디오도 조르디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동년배 친구와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로맨스를 담고 있는데 사실 동요도 아니고 엄마가 써준 가사로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게 잔소리를 하네. 아기 노릇하기도 힘들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성인이 된 조르디는 자신이 아빠한테 엄청난 세뇌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런 우려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나중의 이야기. 세상은 이 아기의 귀여움과 그에 어울리는 잔망스러운 노래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모국 프랑스에서 무려 15주 연속 1위, 이외에도 스페인과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막 1위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조르디가 역대 최연소 차트 1위 가수라는 기록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 인기는 대륙을 넘어 남미까지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도 이제 쫙 뻗어가요. Bonjour. Bonjour. 나 이제 그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말 못 듣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Viens ici, reste ça, reste assis, va pas là. 1993년 한국의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조르디가 엘자와 루이스 미겔에 이어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영어권 가수 3위에 올라있다고. 그 시절에는 비영어권 음악도 인기가 상당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조르디의 인기는 말 그대로 전세계를 강타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죠? Alissa, elle est câline. Alissa, comme Marilyn de moi. Rien, j'en fous de moi. My name is Jody. I am 5 and I'm small. Baby, it's so tough to be a baby. Baby.
그 당시에 프랑스 소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가수가 바로 조르디였대요. 그렇다면 이 당시 조르디는 어떻게 교육을 해결했느냐? 유치원을 빠지는 대신 그동안의 숙제를 받았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가 원하면은 더 이상 가수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조르디가 커서 얘기했듯이 5살짜리 애의 의중은 상당히 컨트롤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Tiens-moi par la main and don't cry, don't cry, don't cry, 쉴 틈 없이 곧장 2집이 나오고 역시나 사람들의 우려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 이게 아동한테 뭐 하는 짓이냐는 건데, 실제로 이 당시 조르디를 인터뷰했던 음악기자 닐 스트라우스의 회상은 조금 충격적이에요. 인터뷰를 하는 조르디가 인터뷰룸에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여자친구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에 꽃을 그렸다느니 전혀 애답지 않은 소리를 냈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부모님이 세상의 관심이 우리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닐은 자신의 회상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 인터뷰를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프랑스 정부는 아동 착취를 우려해서 전국 TV와 라디오에 조르디 음악의 송출을 금지했다고. 당연히 이후로 조르디의 기세는 확 꺾이고 말고요. relax man, relax man. 저는 방금 나온 곡 또한 조르디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995년에 나온 조르디의 3집 수록곡인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7살짜리 조르디가 섹스어필하는 성인 여자들을 끼고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절 부모님은 또 조르디 농장이라는 놀이공원을 만들기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7살 조르디가 어린이 전용 디스코텍의 DJ로 나서서 자기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부모님한테 가겠죠. 1996년에 나온 한국의 기사를 보면 부모님은 이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까지 세웠대요. 하지만 이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고, 같은 해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조르디의 활동도 아예 끝이 납니다. 아이가 원하는 바에 맞춰 활동한다는 부모님이었지만 막상 이혼과 함께 가수 생활이 끝난 걸 보면 그저 휘둘렸다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르디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인이 되고 자기 통장을 보니까 통장이 텅 비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용당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길 나의 아버지는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나를 버렸다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조르디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이유는 다 여기에 있죠. 또한 소니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어서 뒤늦게라도 82만 유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Qu'est-ce que tu fais maintenant? Bah, je continue dans la musique et j'ai l'intention de me battre. Ma fiche dans la tête, le plus gros exportateur. 그리고 조그맣게 싱글을 내다가 20살이 된 2008년에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는 솔로 조르디가 아닌 조르디 앤 더 딕시스라는 밴드의 보컬이 돼요. Une nana qui écoute les clashs, l'esprit du vrai rock, quoi. Ça. Et si je me trompe, j'espère qu'il y aura moins de taxes qu'en bas.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이후에는 더더 프로덕션스라는 프로덕션 회사를 설립하면서 꾸준히 예술계에 종사. 지금은 따로 SNS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알려진 근황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난 2020년 11월에 둘째를 낳으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인기가 마치 한여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르디랑 같은 나이일 때 그 싸게 동요 녹음한 CD가 아직 집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로 간혹 꺼내는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거기에 금전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돈이 연관되고 조르디는 남은 것도 없이 큰 상처만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뜨면은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곤 하죠. 너무나 귀여웠지만 그 이면도 많았던 최연소 차트 1위 가수 조르디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빠 엄마